엑셀 데이터 분석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식을 활용한 제품별 손익분기점 분석이라는 주제로 그룹 기능으로 원하는 값만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 그리고 목표값 찾기를 활용해서 원하는 통계 자료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품별 손익분기점을 분석하기 위해서 주어진 제품별 손익분기점 분석표에서 지금 데이터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데이터에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단가와 수량을 곱해서 일반적인 금액을 구하는 건데요. 그 금액은 단가 곱하기 수량으로 구해져 있을 건데요. 실제 변동비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있는 원료비나 판촉비나 기타 비용이 포함된 이런 비용들이 포함된 전체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두 개를 곱한 값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정비라고 해서 항상 지출되는 비용이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익금이라고 해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전체 단가 곱하기 수량에서부터 변동비 곱하기 수량, 그죠? 판매량이니까 수량이죠. 이 두 개 곱한 값을 빼고 거기에 고정비까지 뺐더니 지금 굉장한 마이너스 이익금이 됐네요. 그러면 이런 이익금 외에 실제 손익 분기점 매출액은 어떻게 구하냐 봤더니 손익 분기점 매출액은 고정비 나누기 1 마이너스 변동비 나누기 매출액, 지금 위에 미리 구해진 변동비나 고정비를 이용해서 변동비, 고정비와 실제 단가 곱하기 수량이라고 하는 요 매출액, 이 실제 매출액은 이거죠. 단가랑 수량을 곱해서 그 단가가 몇 개가 판매됐는지 이 금액을 곱한 매출액으로 나누어진 그런 변동비를 빼서 고정비를 이용하면 실질적으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구할 수 있대요. 좀 수식이 복잡하긴 하네요. 자, 그래도 한번 같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B의 10셀, B의 10셀이 어떤 거냐면 고정비예요. 맨 왼쪽 첫 번째 고정비 나누기, 자, 1 마이너스 변동비 하려니까 가로 열어서 1 마이너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변동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위에 변동비라는 요 값은 실제 앞에 수식에서 엄밀히 말하면 이 변동비는 여기 변동비 자체가 요 변동비의 실제 수량이에요. 변동비의 수량이 요거 곱하기 수량값, 요거 곱하기 수량값 앞에서 요 지금 실제 구한 그 결역값은 1 마이너스 가로를 열어볼게요. 실제 변동비 곱하기 수량, 이렇게 판매 수량을 반영한 변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나누기 매출액도 마찬가지로 매출액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죠? 얘네 둘이 곱하면 되죠. B4하고 곱하기 B5가 되겠죠. 자, 이것도 좀 구분되라고 가로를 좀 넣어주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자, 이게 지금 실제 변동비의 저희 수량을 곱한 변동비 실제 값은 이 변동된 수량 이거죠. 지금 전체 실제 단가, 변동 단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단가를 곱해서 판매 금액을 구하는 거고, 요거는 변동비를 포함하는 판매 단가, 판매액, 매출액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두 개, 그리고 그거를 1로부터 빼야 되겠죠. 자, 요런 값인데 요거를 하나만 구할 때는 괜찮은데 뭐 여기 밑에 보니까 요거를 채우기 핸들로 아래쪽까지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끌려 내려가지 말라고 행을 좀 고정해 볼게요. 자, 요거는 그냥 손익분기점의 수량만 하려고 있다가 이 금액을 수량으로만 변경해 줄 거라 F4번 키 한번 눌러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F4, 자, F4를 누르시면 옆으로 안 가겠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행만 고정하도록 할게요. 행만 고정해서 모든 행들만 고정 2번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실제 고정비 나누기 1 마이너스 요거 지금 변동비를 포함한 고정비 마이너스 실제 고정 지출입니다. 거기에 요 B6 곱하기 B5 나누기 B4 단가 곱하기 수량, 변동비의 수량을 곱하는 거고, 이거는 단가의 수량을 곱한 값으로부터 반영된 금액. 이게 지금
221만 9,594원 뭐 이렇게 지금 구해진 것 같습니다. 자, 맞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요 금액을 그대로 채우기들로 끌어내려 주시면 뭐 값은 동일하게 구해질 거예요. 그런데 아래쪽 값은 거기에다가 실제 이제 요거를 판매 수량으로 단가로 나눠주면 실제 수량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실제 똑같이 손익분기점의 매출량을 실제 단가가 얼마인지에 대한 단가로 나눠주시면 요거를 요 금액을 끝에 나누기 단가로 나눠주면 실제 요 수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수량, 이제 이 금액으로 실제 판매된 거의 수량은 168개, 손익분기점의 수량은 168개를 팔아야 손익분기점, 이제 여기서부터 168개 이상 팔아야 내가 이윤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런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구하는 거죠. 이게 실제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요만큼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10개 팔아서는 안 되고 요만큼의 실제 손익분기점이 생기는 매출액이기 때문에 그 개수를 뭘로 단가로 나눠보면 168개를 팔아야 실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이익이 나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투자비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채우기들로 끝까지 쭉 채워주시면 나머지 금액들도 이렇게 해당되는 각각 제품들에 대한 값으로 구하실 수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내용이 이제 제품별로 손익분기점에 대한 분석을 값으로 해준 거고요. 이렇게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구한 결과를 이제 채우기 핸들로 끝까지 끌어주셨습니다. 실제 이제 화면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이런 얼마가 지출되었고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좀 감춰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부분합의 그룹을 열거나 닫는 기능을 통해서 11행부터 15행까지는 우리 화면에 보이지 않도록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 여기 11행부터 15행까지는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그룹에 보시면 여기 그룹을 기본적으로 지정하시면 이렇게 감추거나 열거나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룹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동비에 해당 변동비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세 가지 7행, 8행, 9행도 똑같이 그룹으로 하나의 요만큼만 그룹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판매량만, 단가는 눈에 보이도록 주시고 판매량만 똑같이 그룹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1번을 클릭하시면 단가, 변동비, 고정비, 이익금을 포함하는 요것들, 실제 계산에 포함되는 이 지금 수량은 제외한 나머지 값들을 표현해서 데이터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보이도록 테이블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구한 후에 내가 그룹 지정 기능을 이용해서 각각 그룹으로 지정해 주시면 마지막에 원하는 값만 화면에 표시하는 이렇게 부분합의 윤곽선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원하는 윤곽 1번, 2번을 이용해서 모두 펼치거나 또는 결과 그룹되어 있지 않은 것들만 보이도록 이렇게 통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각계다 나왔나요? 네, 값들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표값 찾기를 활용해서 이제 지금 앞에 구한 수식처럼 구해진 것을 목표값 찾기를 활용해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구해볼게요. 자, 이전에는 뭐를 이용해서 제품별 손익분기점 분석을 실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구한 다음에 몇 개를 팔아야지 뭐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다면, 자, 이번에는 목표값 찾기를 이용해서 손익분기점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분기점 분석 시트로 이동하신 다음에 실제 여기에 예상 판매량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목표값 찾기를 이용해서 찾아보려고 해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목표값 찾기는 수식세를 가지고 출발하는 거라 B17행을 클릭하시고, 자, 어떻게 분석할 건지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익금이 0원이 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익금이 마이너스 233만 3,730원이네요. 그죠? 22만 3,730원이라는 마이너스 금액의 이익금이 있는데 여기에 그 예상 판매량이 얼마만큼 판매를 해야 얘가 0원이 되느냐라고 이제 목표값 찾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데이터 탭에 보시면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가 있습니다. 현재 선택된 수식 셀이 찾는 값 0원이 되려면 바꿀 셀 값 여기죠. 예상 판매량이
얼마가 되어야 얘가 0원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목표값 찾기는 우리가 현재 수식셀이 되려는 값, 찾는 값은 되려는 값이고 바꿀 셀 값은 얘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값이 얼마로 바뀌면 됩니까? 확인해 주시면 얘가 0원이 되려면 29개의 판매량을 가지면 된대요. 그래서 29개의 판매량. 이런 방법으로 아이고 제가 취소를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네, 당연히 되려는 값과 그리고 바꿀 셀 값을 해주시면 되고 꼭 변경이 완료되면 목표값이 0이 되면 확인을 눌러서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같은 방법 이거는 뭐 복사할 수가 없어서 같은 방법으로 C3 5셀이 아니고 C의 어떤 셀인가요? 그죠? 이익금이 되려는 값이 0원이 되려면 바꿀 셀 값이 현재 C의 5셀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몇 개를 팔아야 되나요? 9개를 팔면 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하나씩 바로바로 목표값 찾기를 지금 수식셀이 되려는 값 그리고 바꿀 셀 값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발할 때 될 수 있으면 여기를 하고 출발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그죠? 되려는 값 그리고 바꿀 셀 값만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셔야 적용이 되는 거고 취소 누르면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지금 예상 판매량들을 한번 쭉 조회를 해봤어요. 그래서 나머지 데이터들도 같은 방법으로 쭉 넣어서 구해주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뭐를 할 거냐면 매출액도 한번 같은 방법으로 매출액도 한번 구해볼게요. 매출액은 뭐냐면 두 개를 곱한 값으로 그죠? 수량 곱하기 단가니까 매출액은 그럼 얼마가 될까요? 수량 곱하기 단가로 해서 이제 이게 지금 현재 0원 그러니까 이익금이 하나도 없는 매출액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이퀄하고 수량 곱하기 단가라면 되는데 단가가 소수점이 있어서 실제 결과도 소수점이 나올 것 같아서 네 이퀄 하시고 수량 단가 곱하기 수량에서 라운드업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라운드업 함수를 이용해서 올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값은 무조건 올림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그 두 값을 곱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라운드 소수점 자릿수를 안 넣네요. 네, 자릿수는 소수점 콤마 0자리. 자, 여기 라운드업이라는 함수는 내가 넘버 디짓 자, 소수점 몇 개짜리 양수를 쓰면 소수점 오른쪽에 그 하려는 자릿수이고 0 쓰면 정수, 음수를 쓰면 소수점 왼쪽에 0의 개수 이렇게 판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체육인들로 여기까지 끌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운드업을 이용해서 네 각각 매출액 지금 이게 손익분기점이 0원이 되는 그때까지의 매출액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손익분기점의 매출액까지 한번 같이 구해 보았습니다. 체육핸들 로고는 끌어주시면 네 아마도 값은 같은 값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검토만 해봤고요. 자, 그래서 현재 이번 강의에서는 그룹 기능으로 원하는 값만 표시하기 전에 좀 복잡한 수식이었지만 그 수식들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손익 분기점 값을 찾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목표값 찾기를 이용해서 손익분기점이 어느 값 정도 판매를 하면 손익분기점이 발생하는지도 한번 찾아봤고 그때의 수익 판매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목표값 찾기나 이런 분석 기능들이 엑셀에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기능을 알고 활용하시면 다양하게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